오늘은 대한두통학회에서 시행한 두통수기 공모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젊은 환자분이신데 두통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어떤 두통으로 그동안 현재 고생하셨나요? 군발 두통과 10년 차 정도로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발 두통 10년 되셨는데 진단을 네. 언제 받으셨어요? 진단은 이제 초기에는 군발 두통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서 혼자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시행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부터 좀 회사 들어가서도 군발 두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야겠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신경과라는 곳을 이제 28대부터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경과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찾아뵙는 곳이 신경과인데, 이제 저 같은 젊은 환자들은 애초에 이제 그쪽으로 병명을 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많이 하지 못해요. 이제 머리 아프면 신경과를 가야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많이 없던 상황이었었는데, 좀 정확하게는 인터넷을 보고서 저에게 맞는 증상을 미리 찾아보고 이제 군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과를 들려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내과라든지 동네 의원은 전혀 안 가보시고 처음부터 신경과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두통이라는 병명 자체가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것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안구 통증을 좀 의심했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 때 라섹을 했었는데 그때 안압이 되게 좀 높은 상태로 측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군발 두통에서 같이 오는 증상 자체가 안압이 같이 올라가는 병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눈이 아파서 제 머리가 아픈 거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안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상이 나왔었고요. 또 군대에서 CT와 MRI를 같이 군 병원에서 검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머리 자체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럼 안과 선생님이나 군병원 선생님은 신경과를 가봐라 이런 권유를 안 하셨나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 자체도 못했었고, 따로 누군가가 너의 병은 이것이다라고 확정 짓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잘못했네요. 그렇다기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발 두통이 이렇게 유명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병명이 아니어서 인지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토탈 검색을 해서 내 스스로 군발인 것 같다 해서 스스로 신경과를 찾아갔는데 지금 네, 다니는 병원을 맨 처음 찾아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 자체가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군발 두통이 뭐 시기에 따라서 오는 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초기부터 내가 병원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과정이 되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엄청 아픈 와중에서야 이제 병원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지, 초기에는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었고, 점점 이제 회사 생활도 해야 되는데 뭔가 타이레놀 같은 뭔가 이런 뭐랄까요? 네, 진통제만으로 이제 두통을 억제하기 힘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경과를 찾았는데, 군발 두통이 이제 강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하게 오다가 점점 이제 강도가 8단계, 9단계까지 넘어가는데, 그 전에 예약을 했어도 한창 아픈 시기에는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했을 때 대학병원 가고 싶었는데 2주가 넘어서야지만 제 예약이 차례가 오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인이 이제 약이 없으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신경과를 가자마자 바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을 받고 효과가 그동안에 했던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현격히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신 건가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편두통 예방약을 많이 처방받았었습니다.
이제 예방약이랑 치료약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근데 예방약 중에서도 저는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었는데 초기부터 바로 이게 좋아졌다라고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던 약의 성분이나 빈도에 따라서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더 시간이 경과해야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스테로이드제 약을 먹어봤었는데 두통에 대해서는 좀 나아진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부작용이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기력증은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데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붙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이 있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단점,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는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다가 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택이 있어요? 다음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립탄 계열의 약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마트립탄이 들어간 이미그란정을 좀 찾게 되었었습니다. 이미그란정의 단점이 이제 일주일에 2회가 최대 이제 권장치고 한 달에 8회가 넘으면은 부작용이 이제 있는데 그 부작용이 이제 빈도가 잦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이미그란정을 많이 찾지 않고서도 두통을 억제하는 방법을 좀 선호했었는데 많이 섭취할수록 또 오래 아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엠겔러티가 많이 슬슬 사람들의 입소문에 많이 퍼질 때쯤이었는데 가격이 단점이겠죠.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1회에 55만 원 정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비급여로 빠지다 보니까 엠겔러티를 주기적으로 맞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지 않았고 좀 트립탄 계열 약으로다가 버텨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군발 두통의 특징 때문에 네. 잠깐만 물어볼게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발작 기간? 저는 이제 1년에 2회 정도 오는데 1년에 2회 특정 정확히는- 계절이 있나요? 네, 정확히는 환절기에 따라 옵니다. 환절기에 얼마 정도? 이제 봄에 기간이? 초기에는 1개월이었었는데 현재는 2개월 정도로 느끼고 있고요. 봄과 가을에 2개월씩 각각 이렇게 2회 정도 1년에 2회? 찾아온다고. 그러면 보고 하루에는 있습니다. 몇 번? 하루에도 이제 초기에는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옵니다. 한 3, 4일 주기로다가 공발 두통이 전조 증상과 같이 약하게 오는데 한 중간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본격적인 두통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심하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다가 오고요. 더 심하면 이제 하루에 1회 그리고 하루에 2회까지도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한 번 올 있겠습니다. 때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요. 제가 최고로 느꼈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1시간 반, 2시간? 네, 짧으면은 이제 1시간 반에서 끝나는데 정도 대부분 오지만 심하면 3시간까지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아프세요? 저는 원래 왼쪽만 항상 아팠었는데 왼쪽만 한 8년 아팠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어느 순간 옮겨가더니 2년 동안 또 느끼고 있습니다. 드문 케이스긴 한데 네, 일정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주로 눈 주변이 아프고 전체적으로 오는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다 보니까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두통이 먼저 아프는데 그 다음부터 안압도 같이 아프고요. 콧물 증세와 코막힘 증세 그리고 근육통이 같이 옵니다. 어깨까지 같이 근육통이 와가지고 뭔가 담이 걸린 듯 같은 뻐근함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좀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두통의 강도를 얘기할 때 네. 0이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이 죽을 정도로 심하다 그랬을 네. 때 몇 점 정도로 아프세요? 한창 절정기일 때는 9에서 10까지 그래서 갑니다. 네.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이게- 몹시 힘든 두통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루에 네.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 그래서 굉장히 힘든 두통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경과를 찾아서 치료를 함으로써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도 계속 두통학회가 발전되어 가고 급여도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미그란 정도 카피약이 새로 나왔었어요. 이제 국내에서 수마트립탄 계열의 카피약이 나옴으로써 좀 더 약제가 저렴해지고
현재 앵겔로티도 급여로 바뀌었지만 좀 그렇게 보험 처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저렴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현재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군발 두통 환자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이제 병원에 올 생각을 못하고 환자분처럼 안과만 전전한다든지 네. 아니면 두통 전문의가 아닌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냥 단순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진통제만 먹는다든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 환자분이 이제 지금 병원에 오지 않은 많은 군발 두통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네. 부탁드립니다. 현재 군발두통이라는 게 많이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편두통이겠지 그냥 두통이겠지라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군발두통을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젊어서부터 내가 군발두통이겠지라는 생각조차 이제 거기까지의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과를 찾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두통이 많이 알려지고 또 신경과를 오히려 권하고 이렇게 병명을 좀 쉽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좀 더 케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발 두통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이게 군발이라는 게 뭔지 딱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변에게도 이런 증상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봐서도 군발두통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이제 주기별로 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멀쩡한 환자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죽을라 했던 애가 몇 시간 지나니까 멀쩡해지네 하는 결과를 보면은 누구라도 의심을 하긴 할 겁니다. 꾀병으로 그렇죠. 의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하기 싫어서 조퇴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 거기까지의 사회적인 시선이나 군발두통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인데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좀 알고 이해해 주시면은 좀 더 신경과를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오늘 요거 한 취지도 바로 네. 여러분들이 군발두통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해서고요. 저희 학회에서도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일반 분들이 군발두통이 뭔지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